봄날의 오후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던 그 시간. 한 학생의 작은 호기심이 20년간 숨겨졌던 아름다운 비밀의 문을 열었다. 청솔고등학교 3학년 교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올 무렵, 민주는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정현숙 영양사님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학교 후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보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저 아줌마, 오늘도 뭔가 들고 가시네. 민준의 중얼거림에 옆자리 친구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맨날 저러시더라. 나 작년부터 봤어. 점심시간 끝나면 꼭 저렇게 큰 가방 들고 어딘가 가셔. 두 학생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실 정현숙 영양사는 청솔고등학교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 영양사님 혹은 그냥 급식실 아줌마로 불리며 특별히 눈에 띄지도 기억에 남지도 않는 평범한 존재였다. 그녀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크게 웃거나 화내는 법이 없었다. 다만 남은 음식을 정리할 때만큼은 유독 신경을 많이 썼다.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정 영양사는 매일 점심 배식이 끝나면 남은 음식들을 살폈다. 학생들이 먹다 남긴 것이 아닌 배식 전에 미리 덜어놓았던 깨끗한 음식들이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생선구이. 영양 균형을 맞춰 준비한 음식들은 늘 조금씩 남았고 그녀는 그것들을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민준과 서영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어느 날 두 학생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정 영양사의 동선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기로 했다. 청소년 특유의 모험심과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었다. 정 영양사는 학교를 나서자마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153번 버스에 올라탄 그녀는 약 20분을 달려 낡은 주택가에서 내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 그곳의 골목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 금이 간 시멘트 벽들, 녹슨 철문들. 그 사이로 정 영양사는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멀찍이 떨어져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정 영양사는 한 낡은 단층집 앞에 멈춰섰다.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오늘도 왔어요. 안에서 들리는 기척이 없었다. 잠시 기다리던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담 너머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다. 작은 마당 한쪽, 햇빛이 잘 드는 곳에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두 손은 관절염으로 굽어 있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점심 드셨어요? 정 영양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그녀는 가방에서 깨끗한 도시락 용기를 꺼냈다. 오늘 학교 급식 메뉴였던 불고기와 나물, 김치찌개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흐린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아이고, 또 왔구먼. 맨날 미안해서. 무슨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자, 식기 전에 드세요. 정 영양사는 할머니 옆에 작은 상을 펴고 음식을 차렸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수저를 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도왔다. 관절이 굳은 손으로는 뚜껑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준과 서영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정 영양사는 할머니가 식사를 시작하자 밝게 웃으며 일어섰다. 천천히 드세요. 저는 옆집 할아버지께도 갔다 올게요. 그녀는 다시 가방을 들고 옆집으로 향했다. 역시 낡은 대문, 역시 조심스러운 노크, 그리고 또 다른 도시락이 전달되었다. 이번에는 혼자 사시는 80대 할아버지였다. 거동이 불편해 집 밖을 나서기 힘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노인이었다. 학생들은 깨달았다. 정 영양사가 매일 들고 가던 그 무거운 가방 안에는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해가 점점 더 기울어가는 오후, 정 영양사는 계속 골목을 오갔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그녀의 발걸음은 지칠 줄 몰랐다. 각각의 집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셨고 그녀는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전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생선구이 해왔어요. 비린내 안 나게 제가 직접 손질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김치찌개에 국물 많이 넣었어요. 속 따뜻하게 데우고 드세요.
각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말투는 조금씩 달랐다. 어떤 어르신께는 밝고 경쾌하게, 어떤 분께는 차분하고 부드럽게, 20년간 쌓아온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섯 번째 집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문을 연 할머니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아들 생각이 나서. 오늘이 그의 생일이거든. 정영양사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도시락을 전하는 것만이 그녀가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었다. 때로는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외로움을 나눠 갖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민준과 서영은 2시간 넘게 그 골목에서 정영양사의 발걸음을 따라다녔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그녀는 마지막 집을 나섰다. 빈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곧게 서 있었다. 두 학생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범하게만 보였던 급식실 영양사가 매일 퇴근 후 8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학교에서 남은 음식으로 만든 도시락들이 누군가의 하루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가 되고 있었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학교 도서관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정영양사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5년 전 지역 신문에 작게 실렸던 기사 하나를. 청솔고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타 학교 대비 40% 낮아.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정연숙 영양사는 음식은 소중한 것이니 최대한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정 영양사가 남은 음식을 아껴왔던 것은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 음식들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조금씩 더 준비해서 깨끗한 상태로 덜어놓고 그것을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20년간 매일같이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탔던 것이다. 교실로 돌아온 민주는 서영에게 기사를 보여줬다. 두 학생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특히 매일 급식을 먹으면서도 정영양사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전교생들이. 그날 오후 급식 시간, 민주는 평소와 다르게 급식실을 유심히 관찰했다. 정영양사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배식대 뒤에서 일하고 있었다. 국을 푸고 반찬을 담고 학생들에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배식이 끝나갈 무렵 정영양사는 조심스럽게 미리 덜어둔 음식 용기들을 확인했다.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이었다. 그녀는 각 용기에 적절한 양을 담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김할머니는 매운 거 못 드시니까 고추는 빼고, 박할아버지는 이가 안 좋으시니까 고기는 더 잘게.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각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기억하고 그에 맞춰 세심하게 준비하는 정성이었다. 민주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20년간 그 일을 해오셨다면 도대체 몇 명의 어르신들을 돌봐오신 걸까? 간단한 계산이었다. 일주일에 5일, 한 달이면 20일, 1년이면 240일, 20년이면 4,800일, 하루에 8분씩이라면 총 38,400번의 도시락 배달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셨을까. 그날 밤, 민주는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정영양사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전교생에게 알리고 싶은 이 아름다운 비밀을. 글을 쓰면서 그는 깨달았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급회의를 소집했다.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학생들 앞에 섰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영양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낡은 주택가의 골목, 8명의 독거노인, 20년간 계속된 도시락 배달.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숨은 선행.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는 감동으로. 한 여학생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짜예요. 우리가 매일 보던 그분이? 네, 저희가 직접 봤어요. 매일 퇴근하시고 2시간 넘게 그 골목을 다니시면서 교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는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다. 맞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반만이 아니라 전교생이 함께 정 영양사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덧붙였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편지나 선물만이 아니라 정말 뜻깊은 걸 해드리면 어떨까요? 영양사님이 20년 동안 해오신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학급 회의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감사 편지 쓰기, 깜짝 이벤트 준비하기, 모금 활동하기.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제안은 수민이라는 학생에게서 나왔다. 영양사님이 도시락을 전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양사님 혼자서 20년간 해오신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교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단순히 정 영양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가 지켜온 가치를 함께 이어가자는 제안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한반만으로는 힘들 거예요. 전교생이 함께해야 하고 선생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정 영양사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먼저 학생회와 상의하고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날 점심시간 민준과 서영은 학생회실을 찾았다. 학생회장인 지우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네. 우리 학교 급식실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당장 비상학생회를 소집할게. 그날 저녁 방과 후 청솔고등학교 학생회실은 북적였다. 각 학년 대표들과 반장들이 모여들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줬고 이번에는 서영이 직접 찍은 사진들도 함께 보여줬다. 물론 어르신들의 얼굴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렸지만 골목의 풍경과 정 영양사의 뒷모습은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몰랐다는 게 부끄럽네요. 한 2학년 대표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급식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 끈이었던 거잖아요.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전교생에게 정 영양사의 이야기를 알린다. 둘째, 각 반에서 감사 메시지와 그림을 준비한다. 셋째, 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넷째, 깜짝 감사 이벤트를 기획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회장 지훈이 말했다. 이 모든 걸 영양사님이 모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깜짝 선물이 되어야 하니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각자 맡을 역할을 정했다. 1학년은 편지와 그림 준비, 2학년은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 준비, 3학년은 이벤트 기획과 진행을 맡기로 했다. 이틀 후, 수요일 아침, 학교 게시판에는 큰 포스터가 붙었다. 우리가 몰랐던 20년의 이야기, 급식실에 숨은 천사에게 감사를. 포스터에는 민준이 쓴 글과 함께 정 영양사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포스터를 읽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다. 헐, 진짜야? 급식실 아줌마가? 20년 동안이나. 대박이다. 우리가 남긴 음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끼니를 드셨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은 이 이야기로 떠들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들이 급식을 남겼던 것을 후회했고, 어떤 학생들은 당장 뭐라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급식실 풍경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정숙하게 줄을 섰고, 정 영양사에게 배식을 받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정 영양사는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학생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았다. 그날 오후
각 반 교실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담임 선생님들의 협조하에 1시간씩 감사 메시지 쓰기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학생들은 각자 정 영양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다. 영양사님, 그동안 맛있는 급식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건 영양사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는 영양사님을 그냥 급식 만드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영양사님은 진짜 영웅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사랑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편지가 모였다. 각각의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학생회는 이 편지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큰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다. 교무실에서 점심을 먹던 교사들은 정 영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년이요. 제가 이 학교에 온 지 10년인데 그때도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젊은 국어 교사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매일 급식 먹으면서도. 나이 든 수학 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학생들이 먼저 이걸 발견하고 뭔가 하려는 게 참 기특해요. 우리도 도와줘야죠.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의 용돈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따뜻한 양말, 보온내,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지역 사회복지관에 연락을 취했다. 정 영양사가 돌보시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사회복지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20년간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해오셨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작은 발견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학생들과 교사들은 착착 준비를 진행했다. 정 영양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자신의 일을 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급식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남은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서 퇴근 후 그 골목을 찾아가는 일상. 하지만 학생들은 알아챘다. 정 영양사의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인다는 것을. 20년간 쌓인 피로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무릎도 좋지 않아 보였고 가끔 허리를 펴는 모습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우리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한 학생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금요일 오후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학생회실에는 1000통이 넘는 편지로 만든 대형 앨범,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 교사들이 준비한 선물 상자들,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협조한 지원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다음 주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저 멀리 어디선가 정 영양사가 오늘도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 혼자가 아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십 명의 교사들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 민주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짜 위대함은 혼자서 묵묵히 걷는 그 외로운 길 위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청솔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른 공기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일찍 등교했고 교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두가 오늘을 위해 준비해왔던 것이다. 정현숙 영양사는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학교에 도착했다. 급식실 문을 열고 불을 켜자 거대한 주방이 익숙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시금치나물이었다. 그녀는 재료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칼을 들었다. 20년간 매일 반복했던 동작들. 재료를 다듬고, 씻고, 자르고, 볶고, 끓이는 과정.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손목과 무릎이 자주 아팠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진다는 것. 그리고 저녁이면 기다리고 계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통증은 참을 만했다. 오전 11시, 급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급식실로 들어왔다. 정 영양사는 놀라서 손을 씻으며 인사했다. 교장 선생님, 무슨 일로? 정 영양사님, 잠깐 교무실로 좀 오시겠어요? 급식 배식 전에 잠깐만요. 네. 지금요? 하지만 배식 시간이.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정 영양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교장을 따라갔다. 복도를 걷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학생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였고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정 영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감사합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서 울려 퍼졌다. 교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에는 전교생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에 흰 종이를 들고 있었고 그 종이들이 모여 거대한 문구를 만들어냈다. 정연숙 영양사님, 20년간 감사했습니다. 정 영양사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양사님, 우리 학생들이 영양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운동장으로 가시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정 영양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운동장으로 향했다. 학생들이 만든 통로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운동장 중앙에 마련된 단상에 오르자 학생회장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연숙 영양사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양사님께서 20년간 해오신 일을요. 정 영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무엇을?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중과 서영이 우연히 발견한 것. 낡은 주택가의 골목. 8분의 독거노인. 매일 전해지는 도시락들. 그 모든 이야기를. 정 영양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2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자랑하려고 한 일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었다. 그저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던 일이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학교에서 남는 음식이 아까워서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영양사님,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앨범이 들려 있었다. 저희 전교생이 영양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 영양사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셨는지 아실 거예요. 앨범을 받아든 정 영양사의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손글씨로 빼곡한 편지들이 보였다. 영양사님, 저는 3학년 김수진입니다. 3년간 매일 영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급식을 먹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음식 하나하나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영양사님의 도시락을 받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저도 나중에 커서 영양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급식을 자주 남겼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으니까요. 1000통이 넘는 편지를 다 읽을 수는 없었다. 몇 장만 넘기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 영양사는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봤다. 그 많은 얼굴들, 매일 보던 아이들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2학년 학생 대표였다. 영양사님, 저희는 영양사님께서 돌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큰 상자 8개가 나왔다. 각 상자에는 어르신들의 성함이 적혀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이금순 할머니, 정 영양사가 20년간 돌봐온 그분들의 이름이었다. 각 상자에는 따뜻한 옷가지, 건강용품, 그리고 저희 손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영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보다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교감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 영양사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관과 협의했습니다. 이제 영양사님께서 돌보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영양사님 혼자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정영양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정영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음식이 남는 게 아까웠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신 게 안쓰러워서 그냥.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미소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다. 누구 하나 떠드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해야 할 줄은. 정영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힘내서 어르신들을 찾아뵈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녀의 말에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 학생, 서영 학생, 정영양사는 두 학생을 찾아 손짓했다. 민준과 서영이 부끄러운 듯 단상으로 올라왔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온 그날 사실 알았어요. 두 학생이 깜짝 놀라 얼굴을 마주 봤다. 네. 알고 계셨어요? 네. 버스에서 내릴 때 뒤를 돌아봤거든요.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민준과 서영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쁜 마음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뭔가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정영양사는 두 학생의 손을 잡았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운동장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길게 이어졌다. 학생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교사들도 함께했다. 박수 소리가 학교 전체를 가득 채웠다. 행사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오늘의 급식은 특별했다. 조리사들이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준비했고 배식대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피켓이 걸려 있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줄을 섰다. 배식을 받을 때마다 정영양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영양사님,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남기지 않을게요. 정영양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음식을 담아주며 대답했다. 많이 먹어요. 건강하게 자라야 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날 급식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장소가 된 것이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정영양사는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자원한 학생 10명이 그녀를 도왔다. 영양사님, 이건 어떻게 포장하면 돼요? 할머니들은 뭘 좋아하세요?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정영양사는 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 그래요. 함께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을 만나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정영양사와 10명의 학생들은 함께 학교를 나섰다.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다. 무거운 가방은 여러 손으로 나눠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들은 평소와 다른 풍경에 놀라셨다. 아이고, 오늘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김순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학생들은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전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따뜻한 목도리, 손목 보호대, 그리고 학생들이 쓴 편지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날 저녁, 8집을 모두 방문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 학생이 말했다. 영양사님, 우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 영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함께하면 더 좋죠. 그날 밤, 정 영양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20년간 혼자 걸어왔던 그 길 위에 이제 많은 발걸음이 함께하고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화요일 아침, 청솔고등학교의 이야기는 학교 밖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교사들도 지인들에게 감동을 나눴다. 작은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다. 너희 아들 학교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다며. 급식실 아줌마가 20년간 독거노인들 돌봤다는 거. 응. 우리 민준이가 어제 밤새 그 이야기만 하더라. 감동받았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누군가 이 이야기를 올렸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천을 넘어섰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20년이라니.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실까요? 학생들도 대단해요. 어른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다니. 수요일 오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기자가 학교를 방문해 정 영양사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교장은 정 영양사와 상의했다. 영양사님,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영양사는 한참을 고민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선의를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학생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사는 목요일 신문 일면에 실렸다. 20년간 숨겨온 사랑, 급식실에서 시작된 기적 제목의 기사는 정 영양사의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의 감사 이벤트까지 상세히 다뤘다. 사진도 함께 실렸다. 정 영양사가 도시락을 들고 골목을 걷는 뒷모습,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메시지를 만든 모습, 어르신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는 장면,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신문사 홈페이지의 기사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댓글이 달렸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도 도와야겠어요. 학생들이 정말 훌륭해요. 요즘 세대가 희망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금요일 아침, 전국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저녁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정 영양사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교장실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양사님, 이건 단순히 영양사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로를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민준의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국 정 영양사는 방송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날 저녁 7시 뉴스, 메인 코너로 이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5분간의 리포트에는 정 영양사의 일과 어르신들과의 만남, 학생들의 감사 이벤트가 담겼다. 카메라 앞에서 정 영양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남으면 아까우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시작한 일이에요.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 나왔다. 20년간 계속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정 영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힘들었던 순간은 사실 많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가끔은 정말 지쳐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도시락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방송이 나간 후 청솔고등학교 전화는 불이 났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다. 어떤 사람은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했고, 어떤 기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주말 동안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마비될 정도였다. 저도 우리 동네 독거노인을 돕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정 영양사님께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래가 밝네요. 다음 주 월요일, 학교는 다시 한번 북적였다.
이번에는 언론사들과 방문객들 때문이었다. 교장은 급히 대책을 세워야 했다.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 인터뷰는 점심시간 이후로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급식을 남기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배식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늘었다. 급식실 청소를 자원하는 학생들도 생겼다. 우리도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2학년 학생 몇 명이 교사에게 제안했다. 급식실 일손을 돕고 싶어요. 방과 후에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교무실에서는 나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 학교만의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젊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한편 정영양사가 돌보던 어르신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사회복지관에서 정기 방문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 물품이 전달되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복지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정영양사님 덕분이에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학생들이 보내준 편지를 매일 꺼내 읽으셨다. 이 나이에 젊은이들한테 편지를 받다니.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들의 표정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외출도 조금씩 하시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2주가 지났다. 처음에 뜨거운 관심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다. 청솔고등학교에는 나눔의 날이라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주 금요일 방과 후 자원한 학생들이 정영양사와 함께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10명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30명으로 늘었다. 너무 많아서 순번을 정해야 할 정도였다. 저도 다음 주에 꼭 갈 거예요. 할머니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 나도 빨리 가보고 싶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르신 방문이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른 학교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교육청에서는 급식 나눔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정영양사님처럼 20년간 묵묵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교육 전문가가 신중하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금요일 저녁, 정영양사는 학생들과 함께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다. 20년 전 처음 도시락을 싸서 나섰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혼자서 조용히 하려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영양사님, 무슨 생각하세요? 민준이 옆에서 물었다.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 작은 시작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영양사님이 작은 시작을 하셨잖아요. 20년 전에. 그때는 작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을 뿐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알았다. 위대한 일은 처음부터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쌓여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져서 마침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해가 지는 골목길, 학생들과 정영양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더 이상 외로운 뒷모습이 아니었다. 여러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청솔고등학교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좀 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식실 풍경이었다. 예전에는 배식대를 지나가며 무심코 음식을 받던 학생들이 이제는 정영양사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영양사님. 오늘 메뉴 정말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정영양사는 한 명 한 명에게 미소로 답했다. 20년간 배식대 뒤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학생들과 마음을 나눈 것은 처음이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고 그녀도 더 이상 단순히 급식실 아줌마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3학년 여학생 하나가 배식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정 영양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왜 그래요? 입맛이 없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학생은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나중에 영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요. 정 영양사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요? 고마워요. 하지만 꼭 영양사가 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누군가를 돕는 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다. 학생들은 정 영양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다. 어떻게 20년간 계속할 수 있었는지, 힘들 때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정 영양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급식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마련되었고, 점심시간 이후 그곳에서 비공식적인 대화 모임이 열렸다. 김순자 할머니는요,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방문하면 항상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죠. 학생들은 귀를 기울였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목수셨어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셔서 나무로 작은 장난감도 만드시곤 해요. 다음에 방문하면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단순히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교사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었다. 교무회의에서 나눔 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교감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 아닐까요? 한 베테랑 교사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정 영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어요. 그게 진짜 교육이죠. 회의 결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나눔과 공감 수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1시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첫 수업은 정 영양사가 직접 진행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 영양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냥 어느 날 퇴근길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들었다. 다음 날 학교 급식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그 할머니께 드렸죠.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럼 처음부터 8분을 돌보신 건 아니네요? 한 학생이 질문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다른 혼자 사시는 분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모시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정 영양사의 목소리에 잔잔한 감정이 실렸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행복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한 남학생이 다가왔다. 영양사님, 저희 할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자주 못 찾아뵙거든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려야겠어요. 정 영양사는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주 금요일, 나눔의 날, 방문이 있었다. 이번에는 40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너무 많아서 두 그룹으로 나눠야 했다. 첫 번째 그룹은 정 영양사와 함께 평소 방문하던 8집을 돌았다. 두 번째 그룹은 사회복지관 직원과 함께 다른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했다. 정 영양사의 활동이 시발점이 되어 더 넓은 지역으로 나눔이 확산되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
옛날 앨범을 꺼내놓으신 것이다. 이게 내가 선생님 하던 시절 사진이야. 이 아이들이 지금 너희들 또래였지. 학생들은 흑백 사진 속 어린 학생들을 보며 신기해했다. 할머니, 그때는 학교가 어땠어요? 아이고, 그때는 말이야. 교실도 춥고 책상도 낡았지만 아이들 눈빛만큼은 반짝반짝했어. 너희들처럼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역사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할머니를 통해 과거를 배우고 할머니는 학생들을 통해 현재와 연결되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을 보여주셨다. 작은 새, 나무 팽이, 손바닥만 한 자동차. 와, 이거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나무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 그걸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학생 한 명에게 작은 새 장난감을 선물하셨다. 내가 가져. 그리고 이따금 이 할아버지 생각나면 와줘. 네. 꼭 다시 올게요. 방문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학생들의 흥분된 목소리로 가득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멋있으셨어.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요. 우리가 드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정영양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자신이 20년간 느꼈던 감정이었다. 주는 것 같지만 받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나는 프로젝트 확대 안내였다. 학교는 정영양사의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독거노인 방문 외에도 지역 아동센터 학습 도우미, 환경 정화 활동,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등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말했다. 정영양사님이 보여주신 것은 20년간의 꾸준함이었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 그게 진짜 나눔입니다. 학생회에서는 나눔 일기장을 제작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는 공책이었다. 그 일기장들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다른 학생들도 읽을 수 있게 했다. 민주는 자신의 첫 번째 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오늘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를 만드는 것. 김순자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서영의 일기는 이랬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나에게 작은 나무 새를 선물하셨다. 그냥 나무 조각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다. 나는 이것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기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각자의 경험, 각자의 깨달음, 각자의 다짐. 그것들이 모여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었다. 정영양사는 어느 날 저녁 20년간 사용해온 보냉 가방을 바라보았다. 낡고 해진 그 가방에는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매일매일 그 가방을 들고 걸었던 길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되었다. 많은 손들이 함께 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기적은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영양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20년이 지났다. 혼자 걷던 길에 이제는 많은 발걸음이 함께한다. 외롭지 않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씨앗을 뿌렸다면 이 아이들이 숲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다. 11월 초,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낮은 짧아지고 해는 빨리 졌다. 정영양사는 겨울이 오기 전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다. 20년간의 경험으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겨울은 독거노인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라는 것을. 난방비가 걱정되셔서 보일러를 잘 안 트세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정영양사는 학생회와 만나 겨울 대비 계획을 논의했다. 영양사님,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학생회장 지훈이 물었다. 글쎄요. 따뜻한 옷까지. 내복, 양말 같은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손발이 시리지 않게 핫팩 같은 것도. 학생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겨울 옷가지를 기부받고 용돈을 모아 새 내복과 양말, 핫팩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안 입으신 점퍼가 있어요. 저는 용돈에서 10,000원씩 낼게요. 핫팩은 제가 대량으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도매 일하셔서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놀라웠다. 일주일 만에 겨울 옷까지 100여 벌과 1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하지만 정 영양사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최근 김순자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하고 계셨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아이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약만 먹으면 돼. 하지만 정 영양사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사회복지관에 연락을 취했다. 김순자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세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날 복지사와 정 영양사는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다. 검사 결과 폐렴 초기 증상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가 말했다. 겨울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난방을 충분히 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길. 정 영양사는 다른 어르신들도 걱정되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셨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날 저녁 교무회의에서 정 영양사는 솔직하게 고민을 나눴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겨울에는 어르신들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한데. 교감 선생님이 제안했다. 지역 병원과 협력하면 어떨까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더 자주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젊은 교사가 덧붙였다. 회의 결과 포괄적인 겨울 돌봄 프로젝트가 수립되었다. 지역 병원에서는 월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약국에서는 상비약 지원을, 전기회사에서는 난방비 일부 지원을 약속했다. 학생들은 주 2회로 방문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11월 중순, 첫눈이 내렸다. 정 영양사는 평소보다 일찍 도시락을 준비했다. 눈 오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기 힘드시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민준, 서영과 함께 방문했다. 세 사람은 도시락뿐만 아니라 모은 겨울 옷가지와 핫팩,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손편지도 가져갔다. 김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었다. 아이고, 눈 오는 날 고생했구나.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해.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보리차를 끓여주셨다. 작은 방 안은 따뜻했다. 보일러를 켜셨는지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복지관에서 난방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올해는 마음 놓고 틀었어.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서영이 새 내복 세트를 드렸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고맙구나. 그리고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민준이 손편지를 건넸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으셨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이제는 더 자주 전화드리려고요. 할머니께 배운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착한 아이구나. 그래. 할머니한테 자주 연락해. 외로우실 거야. 그들은 1시간 넘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선생님으로 살았던 날들, 학생들과의 추억들. 학생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 다음 집은 박영수 할아버지 댁이었다. 할아버지는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계셨다. 할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나는 괜찮아. 손이 움직이니까 몸도 따뜻해. 할아버지는 학생들에게 새로 만든 목각 인형을 보여주셨다. 작은 곰 인형이었다.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어. 너희들 보면서 만들었지. 진짜요? 우리 생각하면서요? 그럼 너희들이 와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힘이 나더라고. 할아버지는 곰 인형을 서영에게 건네셨다. 내가 가져. 지난번에도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 방에 소중히 둘게요. 6집을 다 돌고 나니 어둑어둑해졌다. 눈은 계속 내렸고 골목길은 하얗게 쌓였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민준이 말했다. 영양사님, 20년간 이렇게 해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습관이 됐어. 이 길을 걷지 않으면 하루가 끝난 것 같지 않거든.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고 싶어요. 서영이 덧붙였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은 마음이네. 정영양사는 두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날 밤 학교 커뮤니티에는 민준이 쓴 글이 올라왔다. 오늘 눈 오는 날 어르신들을 방문했다.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보리차를 끓여주셨고 박영수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만든 곰 인형을 선물하셨다. 우리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다. 이게 나눔의 진짜 의미인 것 같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다음 주에 갈래.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뭔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겨울방학 때 더 자주 갈 수 있겠다. 학생들의 참여는 계속 늘어났다. 이제는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였다. 11월 말 학교는 감사의 밤 행사를 준비했다. 정영양사와 어르신들을 학교로 초대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였다. 행사 당일 강당은 따뜻하게 꾸며졌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장식들, 손편지로 만든 벽면, 그리고 중앙에 차려진 긴 테이블. 8분의 어르신들이 학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하셨다. 아이고, 학교에 오는 게 몇십 년 만인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어르신들은 감격스러워하셨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상석에 모시고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다. 정영양사가 평소 만들던 메뉴들로 구성된 특별 정찬이었다. 식사 중간에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있었다. 노래, 댄스, 악기 연주.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셨다. 마지막으로 전교생이 함께 부른 노래는 감사였다. 학생회에서 직접 만든 곡이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걷고 있어요. 외롭지 않게 우리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요.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조용해졌다. 어르신들도, 학생들도, 교사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일어서셨다. 나는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다. 학생 대표 몇 명이 다가가 할아버지를 안아드렸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을 집까지 모셔드리는 길. 정영양사는 생각했다. 20년 전 혼자 시작했던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그리고 알았다. 진짜 기적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연결들 속에 있다는 것을. 겨울은 추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함께 있기에 추위도 두렵지 않았다. 12월이 왔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학생들은 바빠졌지만 나눔의 날 활동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겨울방학을 앞두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다. 정영양사는 요즘 조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정년퇴직을 하면 이 일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아직 5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다. 혼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끝낼 수 없는 일이 됐네.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교장, 교감, 몇몇 교사,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관장이 모였다. 우리가 논의할 것은 이 나눔 활동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교장이 말문을 열었다. 정영양사님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회복지관장이 자료를 펼쳤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에만 독거노인이 300명이 넘습니다. 정영양사님이 돌보시는 8분은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감이 제안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정영양사가 말했다. 형식만 갖춘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진심이거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랜 논의 끝에 청솔 나눔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학교, 복지관, 지역병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협력 시스템이었다. 학생들은 정서적 지원과 방문 봉사를, 복지관은 전문적 케어를, 병원은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겁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혀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영양사의 정신을 이어갈 나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학교는 나눔 리더 모집 공고를 냈다. 1, 2학년 학생 중에서 장기적으로 이 활동을 이끌어갈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조건은 간단했다.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책임감. 예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서를 냈다. 각자의 지원 동기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정영양사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2학년 은지는 지원서에 이렇게 썼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셨어요. 2년 전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너무 보고 싶어요. 이 활동을 통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1학년 준호는 이렇게 썼다. 저는 솔직히 봉사활동이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만든 나무, 곰 인형을 주시면서 너희가 와주니까 할아버지가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선발 과정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정영양사와 교사들이 함께 학생들을 만났다. 왜 이 활동을 하고 싶나요? 1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나요? 처음에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과 대화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최종적으로 20명의 나눔 리더가 선발되었다. 그들은 매주 정기 교육을 받고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활동을 주도하기로 했다. 첫 교육 시간, 정영양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음식 전해드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다. 어떤 날은 어르신들이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어요. 어떤 날은 슬픈 소식을 들어드려야 했죠. 처음 도시락을 드렸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영양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눠야 해요. 그게 진짜 돌봄이에요. 영양사님, 그럼 우리가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걸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슬퍼해도 돼요. 울어도 돼요. 그분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당연히 슬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은 매주 진행되었다.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법, 응급상황 대처법, 경청의 기술, 세대 차이 이해하기 등. 단순히 봉사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한 달 후, 나눔 리더들은 실전에 투입되었다. 각자 파트너를 정해 어르신 한두 분을 전담으로 돌보기로 했다. 정영양사는 처음 몇 번은 함께 동행하며 조언을 해주었다. 할머니께 말씀드릴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해야 해요.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할아버지는 과거 이야기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잘 들어드려요. 그게 그분께는 큰 위로가 돼요. 학생들은 빠르게 배웠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어르신들과 관계를 만들어갔다. 은지는 김순자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할머니가 옛날 선생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학교 공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곤 했다. 할머니,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고, 국어는 말이야.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해.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지. 할머니는 은지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추천해 주셨다. 은지는 그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다음 방문 때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저도 나무 깎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선 나무를 느껴봐야 해. 나무마다 성격이 다르거든.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조금씩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 준호의 손은 서툴렀지만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지도해 주셨다. 잘하네. 너 재능 있어. 계속하면 좋은 작품 만들 수 있을 거야. 2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더 밝아지셨다.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방문하니 삶의 리듬이 생긴 것이다.
수요일이 기다려져. 은지가 오는 날이거든. 김순자 할머니가 복지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박영수 할아버지는 준호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 작은 연장 세트였다. 직접 나무로 만든 손잡이에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건데 너 줄게. 잘 쓰렴. 준호는 그 선물을 받고 울었다. 단순한 연장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세대를 이어주는 보물이었다. 12월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났지만 나눔 리더들은 방학 중에도 활동을 이어갔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서 어르신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전날, 나눔 리더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각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다. 케이크, 과일,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장식들을 가져갔다. 김순자 할머니 댁에서는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은지와 다른 학생 셋이 함께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이렇게까지. 고맙구나. 할머니는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북적이니까 좋구나.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특별했다. 그날 밤, 은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할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봤다. 우리가 준비한 작은 파티가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나 보다. 나는 오늘 배웠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정 영양사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의 활동 보고서를 읽었다. 각자가 쓴 경험담, 느낀 점, 어려웠던 점들. 한 줄 한 줄이 소중했다. 이 아이들이 미래예요. 정 영양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겠지.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덮어가고 있었다. 작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큰 나무가 될 것이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는 나눔 활동 1년 결산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석 달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당에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정 영양사와 나눔 리더들이 무대에 올랐다. 학생회장 지훈이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 석 달간 총 200명의 학생이 나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00회가 넘는 방문이 이루어졌고 어르신 8분 모두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학생들의 변화, 어르신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 학교 전체의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나눔 리더 은지가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김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할머니에게 배운 삶의 지혜, 인내, 그리고 따뜻함에 대해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야 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은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도 무대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새가 들려 있었다. 이건 제가 박영수 할아버지께 배워서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몇 번이나 실패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나무 새를 들어 보였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나무를 깎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담아 만드는 법이었어요. 그의 말에 박영수 할아버지가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지막으로 정 영양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20년 전 제가 처음 도시락을 싸서 골목을 나섰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줄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다. 혼자였을 때는 외로웠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요. 정영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박수가 터졌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정영양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보고회가 끝나고 뒤풀이 시간이 마련되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다과와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한 학부모가 정영양사에게 다가왔다. 영양사님, 우리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게임만 하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매주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려요.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날이라고요. 그래요? 준호 엄마시죠? 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우리 아이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이 변했다고, 더 성숙해졌다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한 교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진짜 교육이에요. 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3월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교정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듯 학생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변화가 싹트고 있었다. 올해는 나눔 활동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청솔 나눔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네트워크에는 5개의 팀이 있었다. 방문 돌봄팀, 건강관리팀, 문화활동팀, 생활지원팀, 그리고 교육팀. 각 팀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생들이 협력하여 운영했다. 이제 정영양사님 혼자 모든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관장이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 부담도 줄고 효과도 커지죠. 하지만 정영양사의 루틴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준비했고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어르신들을 방문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항상 학생 몇 명이 함께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영양사는 민준, 서영과 함께 골목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영양사님, 이 길을 20년간 걸어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다. 그러게, 이제 이 길이 너무 익숙해서 눈 감고도 걸을 수 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특히 무릎이랑 허리가 아플 때는요. 하지만 정영양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골목을 바라봤다. 이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함께 걸어주잖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김순자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셨다. 할머니, 꽃 심으세요? 응. 봄이 왔으니 꽃도 심어야지. 이거 보렴. 튤립이야.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관절염으로 굽어 있었지만 꽃을 다루는 손길은 부드러웠다. 예전에는 이 마당이 황량했는데 이제는 꽃이 가득해요. 서영이 말했다. 그래. 예전에는 꽃 심을 기운도 없었거든. 혼자 사니까 뭐하러 꽃을 심나 싶었지. 그런데 너희가 오니까 예쁘게 가꾸고 싶더라고.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튤립 구근을 하나씩 나눠주셨다. 너희 집에도 심어봐. 내년 봄에 꽃이 필 거야.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구근을 받았다. 단순한 구근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마음이, 그리고 다시 피어날 봄에 대한 희망이 담긴 선물이었다. 박영수 할아버지 댁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다. 할아버지의 작업실에 젊은이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준호가 친구들을 데려온 것이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도 목공예 배우고 싶대요. 호호. 그래? 다들 와봐.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작은 작업실은 북적였다. 할아버지는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학생들의 서툰 손길에도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지도하셨다. 나무는 급하게 다루면 안 돼. 천천히 나무의 결을 따라가야 해. 할아버지, 저 이거 하나 완성하면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드는 거니까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예전에는 혼자 작업실을 지키며 쓸쓸해 하셨는데 이제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작업실에서 행복해 하셨다. 한 달 후 학교 미술실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다. 학생들이 나눔 활동을 하면서 만든 작품들, 쓴 글들,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은지가 할머니와 함께 읽은 책들에 대해 쓴 독후감,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배워 만든 나무 작품들, 다른 학생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각각의 전시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형 사진 하나였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골목길. 그곳을 걸어가는 정영양사와 학생들의 뒷모습. 민준이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혼자 걷던 길에 함께하는 발걸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시회를 보러 온 한 학부모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봉사활동이 단순히 스펙 쌓기가 아니라 진짜 인생 공부가 되는군요. 교장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교육입니다. 점수로 측정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배움이죠. 그날 저녁, 정영양사는 전시회를 천천히 둘러봤다. 학생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 그녀는 한 점 한 점을 오래 바라봤다. 20년이 지났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자 시작했던 작은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다니.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잎새들이 흩날렸다. 정영양사는 창가에 서서 교정을 바라봤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젊은이들이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것이니까. 봄은 계속되고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온 봄은 더욱 따뜻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걷는 길 위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4월 중순, 청솔고등학교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교육청에서 나눔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학교들과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 말했다. 이 아름다운 모델을 다른 학교들과도 나눠야죠. 그렇게 나눔 교육 포럼이 기획되었다. 전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여 청솔고등학교의 사례를 배우고 각자의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럼 당일, 강당은 전국에서 온 교육자들로 가득 찼다. 정영양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영양사는 조용히 시작했다. 그냥 급식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20년 전 우연히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처음 도시락을 싼 날의 떨림,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보람,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하게 된 기쁨.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시작은 작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진심이고 꾸준함이에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나눔 리더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발표했다. 은지는 세대 간 소통에 대해, 준호는 전통 기술 계승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살아있는 역사책이에요. 은지가 말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역사 교과서에 없는 진짜 역사를요. 준호는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배운 목공의 작품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런 전통 기술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이어가면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기술만이 아니라 장인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었나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영양사와 학생들, 교사들이 함께 답변했다. 그들의 대답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다. 포럼이 끝나고 한 지방학교의 젊은 교사가 다가왔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정영양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일단 주변을 둘러보세요. 선생님 학교 근처에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분명 함께할 아이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결심이 서려 있었다. 포럼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학교들, 조언을 구하는 교사들,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단체들.
청솔고등학교의 경험이 씨앗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편 학교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이다. 어르신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것을 가르쳐주는 정규 프로그램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삶의 지혜 시간을 맡으셨다. 매주 수요일 오후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선생님으로 살며 겪은 일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역사를 배웠다. 할머니,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책을 읽었지.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어. 그리고 친구들과 토론도 많이 했고,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으로 만드는 시간을 운영하셨다. 목공예실에서 학생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5명이던 학생들이 이제는 15명으로 늘었다. 할아버지,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배우나요? 한 학생이 물었다. 빠르고 편한 것만 찾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에는 마음이 담기거든.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다. 인내, 집중, 그리고 장인 정신이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의 재능을 나눴다. 이금순 할머니는 전통 자수를, 최동철 할아버지는 서예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서 사라져가는 전통과 기술을 배웠다. 5월이 되자 학교는 세대 공감 축제를 기획했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였다. 준비 기간 동안 학교는 북적였다. 할머니, 이 전시 배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전통 공예품을 놓고 저기에는 사진을 걸면 좋겠구나.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나이 차이는 60년이 넘었지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축제 당일, 교정은 생기로 가득했다. 곳곳에 부스가 설치되었고 각 부스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목공예 부스에서는 박영수 할아버지와 학생들이 함께 작은 나무 새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자수 부스에서는 이금순 할머니가 전통 자수 기법을 가르쳤다. 서예 부스에서는 최동철 할아버지가 방문객들의 이름을 한자로 써주었다. 가장 인기 있었던 부스는 세대 간 대화 부스였다. 어르신과 학생이 1대1로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30분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제 나이 때 뭐 하고 싶었어요? 나는 말이야,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그때는 여자가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꿈이 있으면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공연이었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준비한 무대였다. 학생들의 현대 댄스에 이어 어르신들의 전통 민요가 나왔다. 세대가 어우러진 무대는 감동적이었다. 마지막 순서는 합창이었다. 우리 함께라는 제목의 노래를 전교생과 어르신들이 함께 불렀다. 학생회에서 직접 만든 곡이었다.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마음을 나누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노래가 끝나자 긴 박수가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세대를 넘어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정영양사는 교정을 천천히 걸었다. 곳곳에서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니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편안하게 어울리고 있었다. 이게 공동체구나. 정영양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이도, 배경도, 경험도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진짜 공동체야. 민준이 다가왔다. 영양사님,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그래. 20년간 꿈꿔왔던 모습이 이런 거였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는 모습. 이제 영양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잖아요. 정영양사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맞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야. 그게 가장 큰 변화지.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교정을 물들였다. 오렌지빛 하늘 아래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실루엣이 어우러져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풍경은 계속될 것이었다. 세대를 잇는 다리가 완성되고 있었다. 정영양사가 놓은 첫 번째 돌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리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 다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젊음과 노년이, 경험과 열정이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었다. 6월이 왔다. 한 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청솔고등학교는 나눔 활동 성과 보고회를 준비했다. 단순한 결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보고회 전날 밤, 정영양사는 자신의 일기를 꺼내 읽었다. 20년 전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겨봤다.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께 도시락을 전했다. 할머니의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내일도 갈 것이다. 첫 페이지의 글귀는 간단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20년의 기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역사였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새로운 글을 썼다. 20년이 지났다. 혼자 걷던 길에 이제는 수백 명이 함께한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 길은 계속될 것이다. 내가 멈춰도 이 아이들이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다음 날 보고회에서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 1년간 총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눔 활동에 참여했고 5000회가 넘는 방문이 이루어졌다. 처음 8분이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50분으로 늘었다. 청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5개 학교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학생들의 변화, 어르신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입니다. 화면에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저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처음에는 봉사 시간 때문에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게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어르신들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을 사귈 줄 몰랐어요.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다음 주가 기대돼요. 아이들이 올 날이니까요. 정영양사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사람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보고의 마지막에 정영양사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 가방을 보세요. 정영양사가 가방을 들어 보였다. 20년 동안 제와 함께 한 가방이에요. 많이 낡았죠? 몇 번이나 바꾸려고 했지만 못 버렸어요. 이 가방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거든요.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가방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혹시 은퇴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정영양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녀는 가방을 학생 대표에게 건넸다. 이 가방을 너희에게 전해. 이제 이 가방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리고 이 안에 담을 사랑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학생 대표가 가방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20년의 헌신, 수천 번의 발걸음,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이 담긴 상징이었다. 정영양사님, 감사합니다. 전교생이 일어나 외쳤다.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다. 정영양사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2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보고회가 끝나고 조용한 시간. 정영양사는 민준, 서영과 함께 마지막으로 골목을 걸었다. 이제 익숙해진 그 길. 20년간 걸어온 그 길. 영양사님, 정말 이 가방 안 쓰실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응. 이제 새 가방을 사야지. 작은 거로. 내 목만 들 수 있는 크기로.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제 혼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김순자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학생 몇 명과 함께 있었다. 나눔 리더 은지와 다른 학생들이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영양사님 오셨어요? 응. 인사드리러 왔어. 무슨 인사요? 내일도 오실 거면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감사하지. 20년 동안 날 돌봐줬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가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의 인연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다. 박영수 할아버지 댁에서는 작업실이 북적였다. 준호와 다른 학생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작업 중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어때요? 준호가 자신이 만든 나무 새를 보여줬다. 오, 잘했어. 많이 늘었구나. 이제 거의 장인 수준인데?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느는 거지. 할아버지는 준호의 어깨를 다독였다. 할아버지, 제가 이 기술 꼭 다음 세대에 전할게요. 약속드려요. 고맙다. 내가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사라지지 않는다니. 이 할아버지 여한이 없구나. 그날 저녁, 정영양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20년이 지났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진짜 시작.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영양사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양사님이 보여주신 길을 저희가 계속 걸어갈게요. 약속드려요. 정영양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날 밤, 여러 학생들이 SNS에 글을 올렸다. 오늘 정 영양사님이 20년 동안 사용하신 가방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 무게를 이제 우리가 함께 지겠다. 아니, 무겁지 않다. 함께 나눠 드니까. 20년 전 한 사람이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커졌다. 나도 2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다. 정 영양사님, 감사합니다. 영양사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였어요. 댓글들이 달렸다. 공감과 감동의 메시지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다짐했다. 자신도 뭔가 시작하겠다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며칠 후, 청솔고등학교는 나눔의 벽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나눔 다짐을 쓰는 게시판이었다. 금세 수백 장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매주 할머니께 전화드리기, 동네 쓰레기 줍기, 동생에게 더 친절하기,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공부 도와주기. 각자의 다짐은 작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될 것이었다. 정 영양사는 나눔의 벽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2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라고. 6월 말, 정 영양사는 교육청에서 올해의 교육자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교육감이 말했다. 정현숙 영양사님은 교단에 서지 않았지만 가장 훌륭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를, 나눔의 가치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상을 받으며 정 영양사는 간단히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20년간 저를 기다려주신 어르신들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시작했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이 일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떠났지만 나눔 리더들은 방학 중에도 계속 활동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져서 어르신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은지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구술을 받아 적고 옛날 사진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할머니의 인생은 역사예요. 이걸 책으로 남기면 다음 세대에도 전할 수 있어요. 준호는 박영수 할아버지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목공예 수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준호가 보조하는 형식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배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름이 깊어갔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그들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땀을 흘리며, 하지만 행복하게. 8월 말, 방학이 끝나기 전에 여름 나눔 캠프가 열렸다.
3일간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다. 근처 수련원을 빌려 진행했다. 첫날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어르신들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세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 둘째 날은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나무 공예, 도자기, 그림 그리기.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팀을 이뤄 작품을 만들었다. 마지막 날은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 나눔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지,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저는 대학 가서도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대학생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요. 저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저는 기록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글과 영상으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다짐을 들으며 정영양사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것이. 캠프 마지막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두가 둘러앉았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우리 함께 걸어요. 이 길의 끝까지 외롭지 않아요. 우리 함께니까. 노래가 끝나고 김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야. 혼자서는 아무리 강해도 약하지만 함께하면 약해도 강해져.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곧 80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희들이 있어서 내 인생에 의미 있었다는 거. 고맙다. 정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학생들이 할아버지를 안아드렸다. 그날 밤 모닥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후에도 정영양사는 깨어 있었다. 별을 보며 생각했다. 20년 전 내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상상하지 못했다. 혼자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 하지만 이제 알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계속 이어가는 꾸준함이라는 것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청솔고등학교는 이제 나눔의 학교로 알려져 있었다. 신입생들도 입학하기 전부터 나눔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기대하며 입학했다. 9월 첫째 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영양사가 초청 연사로 나섰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정현숙입니다. 신입생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은 이미 정영양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그녀는 2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뭐든 좋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하는 거예요. 신입생들의 눈빛이 빛났다. 그들 중 일부는 분명 무언가를 시작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영양사는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르고, 함께 전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정영양사는 생각했다. 이 길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이 걷지 못하게 되어도 이 아이들이 걸어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다. 하나가 아닌 여럿의 그림자가 골목길에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들은 함께 움직였다. 같은 방향을, 같은 목적을 향해. 정영양사는 미소 지었다. 20년의 외로운 여정이 이제는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다음 20년도, 그 다음 20년도.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